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68입니다. 남편 김철수와는 26에 만나 27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4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아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민우. 남편은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40여년 넘게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특별히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독립했고 남편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영자야, 우리 이제 둘이 좀 편하게 살아보자.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나이를 먹어가고 싶었습니다.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을 돌보고 여행도 다니고 싶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이제야 여유가 생겼는데 그 시간을 남편과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 한번 가볼까요? 그래, 좋지.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놀아야지. 그런 대화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평범하게, 행복하게 함께 늙어가는 것.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변화는 아주 천천히 왔습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을 깜빡하는 정도였습니다. 여보, 나 늙으니까 자꾸 깜빡깜빡하네. 하지만 횟수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 서너 번씩 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한번 가보시죠. 2023년 5월 15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도 찍고 인지능력 검사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으로 보입니다. 알츠하이머입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요? 우리 남편이요? 남편은 아직 6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치매는 아주 늙은 사람이나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초기라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은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완치는 어렵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왜요? 당신 잘못 없어요. 나 부담 주게 될 것 같아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부담이 얼마나 클지.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건망증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저는 치매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았습니다. 치매 환자 돌보는 법, 치매 진행 늦추는 방법, 치매 환자 식단, 매일 검색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퍼즐도 함께 맞추고 옛날 사진을 보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결혼식 사진이에요. 기억나요?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의 표정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살던 동네에서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산책을 나간 지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어두워지고 동네를 헤매며 찾았습니다. 여보, 여보! 2시간을 넘게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분이 여기서 헤매고 계십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혼자 밖에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표에 옷을 달아줬습니다. 김철수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치매 환자. 그 이름표를 달 때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큰아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큰아들이요. 큰아들? 내게 아들이 있었나?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가끔 남편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42년을 함께 산 아내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어디 가세요? 회사 가야지 지각하겠어. 남편은 이미 10여 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저는 문을 막았습니다.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비켜, 지각한다고. 그러다 저를 미쳤습니다. 저는 넘어졌습니다. 남편은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원래 평생 손도 대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주 화를 냈습니다. 3년차가 되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거실 바닥에 대변을 봤습니다. 그걸 손으로 만지며 장난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마치 아기처럼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욕실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이들은 바빴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지방에 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는 자영업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돈이라도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편을 돌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세수를 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약을 먹이고 산책을 시키고 점심을 먹이고 낮잠을 재우고 다시 기저귀를 갈고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끝이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불면증이 왔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낯선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68세지만 80세처럼 보였습니다. 4년차가 되던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의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깨물었습니다. 아! 소리를 지르며 손을 뺐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왜 그래요? 소리쳤지만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난친 것처럼. 그 순간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더는 못하겠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살고 싶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시간을 울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이대로 가다가 남편보다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더는 못하겠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 민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를 버리시게요? 버린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엄마도 이제 한계야. 엄마도 쓰러지겠어. 큰아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우리가 알아볼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인가? 40여 년을 함께한 사람을 버리는 건가? 평생 함께하자던 약속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비쌌고 두 번째는 시설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마침내 괜찮은 곳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치매 전문 요양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입소율이 정해졌습니다. 2024년 6월 3일. 그날 아침 일찍 남편을 준비시켰습니다.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남편은 난리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차에 태웠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요양원까지 가는 30분이 30년처럼 길었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날씨 좋네. 날씨 좋아.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2인실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좀 지내야 해요. 왜? 집에 가야지.
집에 곧 갈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올 시간이었어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나 잠깐 다녀올게요. 어디가? 금방 올게요. 금방? 네, 금방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창가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그때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으아! 40여 년을 함께한 사람을,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을 저는 그를 두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요양원에 남편을 보낸 첫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깨워서 잠을 못 잤을 텐데 너무 조용했습니다. 죄책감이 물러왔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평생 함께하던 사람을 버렸어.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더 미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첫 면회를 갔습니다. 여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역시 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예요. 당신 아내. 아내? 제 아내는... 남편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1시간을 함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산책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났어요. 영자야,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 좀 어때? 그래도 살만해. 요양원에서 다른 보호자들도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김씨도 남편을 요양원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저도 5년을 혼자 돌봤어요. 그러다 쓰러졌죠. 병원에 입원했다가 정신 차려보니 제가 먼저 갈 것 같더라고요. 김씨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야 해요. 이게 최선이에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르신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급히 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말기 증상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날 밤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영자야,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네, 여보, 나예요.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힘들게 했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저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 없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사랑해, 영자야. 나도 사랑해요, 여보.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68세에 홀로 된 여자. 가끔 남편을 찾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하고 부르다가 깨닫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합니다. 내가 끝까지 돌봤어야 했나? 하지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요양원에 보낸 것은 버린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남편도 그걸 이해했을 거라는 것을.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40여 년의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제 삶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요양원을 알아보는 것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쓰러지면 아무도 돌볼 수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 그 사랑, 그 헌신, 그 인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끝까지 남편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저도 여전히 죄책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요. 박영자 올리.